대해서 좀 여쭤보려 했는데 마침 딱 얘기하셨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또 우리 김상규 씨께서 인스타그램에다가 글을 올리신 게 또 화제가 됐었어요. 네네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뭐 버닝썬,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해서 언급했던 세 사건이 버닝썬, 그 다음에 김학의, 그리고 장자연 사건 아닙니까? 네네. 장자연이라면 이제 윤지호 씨를 말하는 거고, 네. 그리고 김학의 사건 여러분 다 아시고, 지금 버닝썬인데, 결과적으로 돌아간 걸 보면요, 버닝썬은 본인들이 의도했던 대로 지금 안 돌아간 상황인 거고, 그리고 김학의 사건하고 그 장자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조선일보 등등을 해서 공격을 하려고 했던, 흔히 말하는 우파 진영을 상대로 공격한데 아주 묘하게 쓰였던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우리 쓰셨던 게 윤지호, 김학의, 네. 버닝썬 사건의 시기를 겹쳐 기사들을 날짜들을 배열해 보면 버닝썬을 덮기 위해 어떻게 움직였는지 판단이 보인다라는 주장을 하셨던 네. 그런 지금 말씀을 방금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건 맞습니다, 변호사님. 네, 예,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사건을 어찌 보면은 그게 아주 공교롭게도 그 윤규근 총경 얘기가 이제 그 기사에서 언론에서 이제 많이 회자가 되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서든 덮으려고 하는 의도가 충분히 보이는 게 김학의, 장자연, 그다음에 버닝썬 이 세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라고 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찌 보면은 이 그 버닝썬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윤규근 총경 내지는 그 경찰 지도부와의 이런 그 유착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덮어져 버리고요. 네.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건 뭔가 의도된 것이라고는 저는 좀 생각할 수가 있죠. 충분히 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또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참 김상규 씨한테 참 많은 것이 궁금해요. 그래서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그날, 어쨌든, 절대 그 사람 아니다. 최순실 조카 아니다. 라고 하고 나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어떤 자리를 또 소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만나는 모임 같은 게 있다. 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이 내부 고발자 모임이라고 지금 명시가 돼 있는, 물론 지금 그들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서지영 검사, 그리고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네. 그리고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등등이 지금 언급되고 거기에 또 윤지호 씨도 지금 거론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지금 그쪽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활동한 걸 보면 항상 다 같이 움직이시는 게 있어요.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또 있으시고. 네. 그러니까 이게 모임이 그냥 우연히 한두 번 만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김상규 씨께서 사전에 저에게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은 한두 번 만난 정도의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주기적으로 모인다고 본인들이 말씀을 주기적으로 하셨... 네. 모인다. 그럼 모임이네요, 그게. 한 2주 정도에 한 번씩은 모인다. 아, 2주에 한 번은 모인다. 그리고 비밀 모임이다. 비밀 모임이다. 네, 비공식적이다 이거는. 아하.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란 식으로 저한테 얘기하셨었고. 아, 그 정도로 굉장히 은밀하게 뭔가 모임이 가졌던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그쵸. 지금 근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이게 사실 이쪽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게 위기가 되는 내용이니까 뭐 어떻게든 지금 아니라고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김상규 씨의 말씀에 따르면은 이러한 모임은 2주에 한 번 비공개적으로 그리고 아주 은밀하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이 모임에 가신 적은 없으신 건가요? 그러면? 저는 간 적이 있어요. 간 적이 네, 간 적이 있고 네. 이제 뭐 박창진 사무총장, 서지영 검사 이런 분 계실 때는 안 갔어요. 근데 항상 멤버가 고정이 아니고 네. 그 비슷한 사람들이 오시고 네, 그 신부님 주선 하에 네. 그 자리가 있고 항상 모이는 이제 바가 있어요. 와인바 같은 데가 있고 거기에 밀실이 있어요. 밀실로 된 방이 있고 예. 거기서 이제 언론인 그리고 이제 뭐 PD 방송계 PD. 네, 방송계 이제 공중파 이런 분들 오고 네. 거기서 이제 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떤 식으로 방송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거기서 판이 나와요. 나오고 이제 이게 한 2주 뒤쯤 그렇게 항상 방송이 되고 여론몰이가 되고 이게 위험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거네요. 왜냐면은 사실상 이 소수의 모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상규 씨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 소수의 좌파 인사들, 방송계, 언론계, 그리고 지금 뭐 여기 내부 고발자로 알려지는 그 몇몇 인사들, 네네.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그림을 좀 그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게 몇 주가 지나면은 기사화가 되거나 방송으로 나오는. 이거는 국정농단 아닙니까? 이게 바로 농단이죠. 그렇죠. 예, 이게 바로 어찌 보면은
그 방금 풍문조작단이라는 얼마 전에 그 영화가 있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실제와는 다른 어떤 이 자신들이 어떤 설계한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 설계한 이런 어떤 그 여론의 흐름을 몰아가고 그런 것들을 갖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또 심지어는 그 자신들의 이런 이용 행위에 그 이런 우리 그 김상교 씨 같은 사실상 피해자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을 이용해 먹고 이런 것들 자체가 과연 이게 좀 그 굉장히 의도되고 그 의도가 굉장히 불순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김상교 씨, 네. 지금 이 버닝썬 사건을 제2의 최순실 사태로 만들어 보자라고 했던 그 의혹이 지금 주장이 나온 건데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어떤 특정 세력이라던가 특정 정당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뭐 소위 말해서 좀 몰아내야 된다라는 요지의 뭔가 발언도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몰아내야 된다는 아니고 네. 이제 판을 조직적으로 잘 짜서 키워야 된다라는 얘기했고 네. 이게 제2의 국정농단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제 그 신부님한테 신부님 그 박창희 신부로 지금 네, 거론되는 신부님 이거는 제2의 국정농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걸 판을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 중간에서 핵심은 그 최초 폭행자가 이제 그 조카 분이셔야 되는 건데 제가 거기서 좀 승낙을 못하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건데 거기서 이제 김상규 씨가 아닌 건 아닌 거니까. 네, 뒤에 그림은 다 그려서 왔어요, 저렇게. 이렇게 이미, 이런 식으로 네, 딱 그쵸. 이 관계도 말씀이죠. 이거 잠깐 저희 메인조 보여주시죠. 이거는 저희 신의 한 수에서도 한번 띄워본 적이 있는 건데요. 이게 실제 대정부 질문에서 국회에서 거론됐던 사진인 겁니다. 이게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여기 보면은 뭐 조카 그리고 차은택, 조윤선, 최순실, 버닝썬, YG, 곽상도, 황교안, 김학의 이 대박입니다. 이게 지금 요거대로면요 김학의 사건하고 버닝썬 사건이 하나가 돼요. 그리고 그 하나가 된 타겟이 어디냐? 황교안 대표 등등 지금 우파로 분류된 사람들로 결국 가게 되는 거거든요. 야 진짜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고 저는 그래서 우리 김상규 씨가 조선일보랑 나눈 인터뷰 보면서 느꼈던 게 지금 이분이 이것을 여기에 어떻게 보면 시험에 빠졌던 거죠.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했던 건데 거기에서 벗어난 걸로 인해서 이 좌파 쪽에서 굉장히 압력을 가했겠구나. 지금 보면은 그 어디 춘천에서 어디 행사 뒤풀이 뮤지컬 공연 뒤풀이가 있어서 네네. 이제 어느 분이 맞습니다. 어느 분이 불러서 가셨는데 거기서 약간 무한의 협박 같은 그런 발언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건 이제 기사의 표현일 수도 있는데 네. 협박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 달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강한 협박은 아니었고 억압적인 건 아니었어요, 확실히. 근데 이제 그만하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까지 한 것도 뭘 그만하라는 거죠? 버닝썬 사건을 가지고 계속 계속 싸우는 거를 저는 이제 경찰이다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게 연예인 뉴스가 나와도 제가 SNS나 이런 거를 통해서 네. 사람들이 이제 혼선이 안 오게 중심을 계속 잡았어요. 경찰을 잡고 물고 늘어진 거죠. 윤총경을 잡아야 된다. 근데 그쵸. 이분은 이제 윤총경하고 친하다고 하셨어요. 본인이 그런데 얘기를 해주셨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도 이 광고 회사 하시는 분들이 그날 오셨었는데 네. 그날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한테 잘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런 제작사 대표님 옆에 있으면은 평생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잘 살 수 있다. 상교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이제 살아야지.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그만해라. 그 윤총경 이제 새끼손가락 잘라낼 거니까 네. 경찰 내부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못 잘라면 다 조직이 무너지게 생겼다. 그러니까 그만해라 너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제가 거기서 좀 하나 반문을 해요. 네. 저는 이슈가 커져가지고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연예인 이슈가 막 시끄러워지면서 실질적인 버닝썬 이제 성폭행 당하신 분들, 약물 그렇죠. 피해자들은 지금 다시 축소되고 있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좀 됐지만, 알려졌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묻어야 되는 상황인 거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런데 이제 그냥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냥 실망을 많이 했죠, 저는. 속된 말로 너는 더 이상 여기 일에 관여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충격적인 거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기획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냥 이만하면 됐다. 그리고 아까 제가 좀 궁금한 게 새끼손가락은 그 무슨 말씀인 건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제 조직 내에서 이제 새끼손가락도 못 잘라내면은 네. 그러니까 잘라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경찰 내에서 뭔가 소위 말해서 아프지만 잘라내야 아픈 돼. 손가락인 거죠. 네. 아픈 손가락을 네, 지금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네, 조직을 그런 살리기 거죠. 위해서. 예, 뭔가 이렇게 큰 그림이 있는 거죠. 큰 네. 실체가 있는데 네. 그 실체를 숨기기 위해서 일단은 윤규근이라고 하는 윤규근 총경을 잘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더 파고들면 더 큰 몸통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본인들이 자백을 한 거죠. 그런 정말 네. 이대로면은 너무너무 제가 지금 방송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뭔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기당하는 기분이에요. 네. 지금 이 얘기만 들으면 말이죠. 경찰을 신뢰할 수가 없고 언론을 신뢰할 수 없고 방송도 신뢰할 수 없고 그리고 그 뒤에서는 정치권, 이 집권 세력 정치권에서의 뭔가 그림, 설계도에 따라 움직이는 야,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버닝썬 사건을 정말 당연히 이거는 뼈저리게 기억해야 할 사건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사안으로 여겨지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 언론의 보도 내용을 계속 보고 있으면요. 정말 당당해요. 지금 그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소설이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진다거나 정식 모임은 없었다. 이건 뭐 부인을 그쪽에서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했던 말 중에는 인사차 뭐 만난 건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의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우리 김상교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오히려 김상교 씨를 상대로 헛소리, 죄송합니다. 헛소리라는 거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근데 카톡도 저한테 있어요. 먼저 의원님이 보고 싶어 한다고. 저는 전혀 저를 만나달라는 민원조차 넣은 적도 없었고, 그쪽에서 이제 만나자고 연락이 온 거고. 그쪽에서 먼저 하자는 거죠? 네. 그리고 저한테 무슨 소설이다 하시는데, 저는 진짜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작가신데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솔직히 저는 어처구니 없죠. 그리고 제가 거짓말 할 이유는 정말 없어요. 저한테 불리할 걸 알고 제가 이걸 얘기한 거는 진짜 되게 목숨 걸고 얘기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럼요. 저 나름대로는 진짜 공포에 살고 있었고, 이거를 얘기 안 하면은 사람들이 이거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에 뭔가 그냥 얘기를 한 거고. 네. 정말 지금 계속 말씀하신 와중에도 좀 고민을 많이 하신 게 느껴져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아직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권력이지 않습니까? 네. 살아있는 권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폭로를 하시다 보니까 지금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이 전해지는데요. 제가 변호사님께 이걸 그럼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너무 심각한 사안인 건데 지금 그러면 우리 김상교 씨가 주장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뭐 경찰이라던가 검찰 같은 곳에서는 지금 뭔가 조사라던가 뭔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검찰에서 이번에 그 버닝썬 사건을 다시 경찰이 하고 있었던 이 사건을 다시 네. 이제 접수를 해가지고요. 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지금 조사 들어가고 있습니까?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것 같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규근 총경이 이번에 구속됐지 않습니까? 네. 예,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어지는 거고요. 결국은 이 윤규근 총경은 결국은 이제 민정수석이랑 조국 그 당시 민정수석이랑 또 연결이 되는 연결고리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버닝썬을 사실은 이 사건을 그냥 우리 김상교 씨를 그냥 단순 아주 파렴치범으로 만들어서 정리하고 묻어두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고요. 오히려 그 과정에서 이 자기네들이 아픈 손가락을 잘라내다가 보니까 조직이 흐트러지느니 무너지느니 차라리 제2의 국정농단으로 자기네들이 이제 그동안 밑보였었던 이 사람들을 다 제거하는 제거 수단으로 삼자, 기회로 삼자, 땔감으로 쓰자. 이렇게 지금 몰아가려고 기획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상대를 잘못 골랐죠. 우리 김상규 씨가 이렇게 정의로운 사람이었으니까 그 말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못해서 자신들의 의도가 무산이 돼서 그렇지. 무산된 이유에도 이따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피해를 많이 보셨죠.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먼저 핸드폰 화면에서 유튜브 어플에 들어가 주세요. 돋보기 마크를 누르시고 신의 한 수를 치고 들어가 주세요.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